안녕하세요, 최윤욱입니다. 초기 SP 플레이어는 어떤 형태냐면 SP판에 새겨진 소리꼴을 바늘침이 직접 읽어서 이 진동으로 또 다른 진동판을 움직여서 혼을 통해서 소리가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녹음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콘덴서 마이크 같은 녹음 기술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보다 낮은 대역부터 보다 높은 대역까지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면 낮은 대역을 심기 위해서는 낮은 대역으로 갈수록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으니까 SP판의 소리꼴의 좌우 폭을 많이 차지해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바늘 자체가 좌우로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다 보면 바늘 자체에도 무리가 오고요. 심지어 많이 움직이다 보면 옆 소리꼴을 침범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고요. 고음도 소리까지 고음으로 올라서 소리꼴이 아주 좁아지는데 이 좁아진 이 세밀한 것을 새기기도 어렵고, 설사 새겼다 하더라도 바늘이 그걸 추적해서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넓은 저음의 소리꼴은 줄이고 아주 좁은 고음의 소리꼴은 늘려서 요런 형태로 소리꼴을 심게 됩니다. SP판에. 그러면 수록 시간의 단축 없이도 낮은 대역부터 높은 대역까지 잘 새겨서 새기고 재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반 회사들이 이렇게 특정 대역에서부터 저음은 줄이고 고음은 늘려서 수록을 하면서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됐냐면, 이거를 저음을 줄이는 그 시점을 몇 헬즈로 하느냐, 내리냐 올리느냐, 요거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고요. 고음도 어느 주파수 때부터 넓히느냐, 넓히기 시작하는 주파수 대를 다양하게 바꿔보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아주 우리 귀에 더 좋게 들린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실에 착안해 가지고 각 음반사들은 독자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네 음반이 더 좋은 소리가 나는 것처럼 들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각 음반사의 커브가 통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SP 음반사들은 저음은 줄이고 고음은 늘려서 음반에 새겨 넣었지만, 이를 플레이하는 장전축들은 이 저음을 줄인 이 부분 정확하게, 그 다음에 고음을 늘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대로 다시 보정해서 재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당시 가정용 SP 플레이어는 대부분 세라믹 카트리지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라믹 카트리지의 특징 자체가 저음은 다소 부풀게 재생을 하고 고음은 다소 줄여서 재생을 하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저음은 줄여서 이렇게 되고 중음이 이대로 가다가 고음은 늘려놨죠. 세라믹 카트리지는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이 진폭만 읽습니다. 진폭만. 그러면 저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고음, 중음을 기준으로 저음은 상대적으로 많죠. 그리고 고음은 상대적으로 적죠. 넓혔지만 그래도 적은 겁니다. 세라믹 카트리지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해요. 그러니까 저음은 늘리고 중음은 그대로 가고 고음은 오히려 줄이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반사에서 제정한 값의 정확한 보정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보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반사들이 이렇게 커브를 보정해서 음반에 새기면서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음을 줄이는 이 지점, 고음을 늘리는 이 지점, 몇 킬로헬츠냐, 몇 헬즈로 할 거냐, 몇 킬로헬즈로 할 거냐에 따라서 소리가 대단히 많이 바뀌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이게 더 좋게 들리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자기네 음반이 더 좋게 들리는 지점을 찾다 보니까 각 음반사별로 이것을 하나의 노하우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돼서 통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SP 음반사들의 음원의
이 턴오버 주파수와 롤오프 주파수는 동일하지가 않았어요. 일반인들은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같은 카루소 음반인데 음반이 다른 회사에서 나온 음반을 틀어보면 소리가 너무 다르죠. 이것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른 곳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어느 곳이 이런 소리의 편차 때문에 고생을 했을까요? 어디냐면 바로 방송국입니다. 방송국에는 에디슨의 수집 기록, 에밀 베를린의 수평 기록부터 시작해서 콜롬비아, RCA, 데카 이런 판들이 들어오는데 커브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 편차가 너무 컸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 비슷한 소리로 만들어서 방송에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조작들을 해야만 됐어요. 이 조작이 너무 번거롭고 판 하나 틀 때마다 바꿔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서 1942년에 NAB 북미 방송협회라는 데서 이 커브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안을 살펴보면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 MBC의 올스 어쿠스틱이라는 커브도 있는데 살펴보니까 NAB의 커브와 아주 유사한 거예요. 방송을 하는 사람들, 방송하는 엔지니어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48년이 돼서 드디어 콜롬비아에서 LP를 발매를 합니다. 이게 폭발적인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 성공하자 다음에 1949년에 RCA도 45회 전에 싱글 앨범, 즉 Extended Play EP라고 하죠. 그것을 발매합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스코트, 마란츠 등 가정용 하이파이 기기들이 드디어 시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애매하게 커브를 보정했던 세라믹 카트리지가 사라지고요. 마그네틱 카트리지, MM이라고 하죠. 마그네틱 카트리지를 위한 포노 전용 커브 보정 회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이파이 업계를 주도하던 엔지니어들의 협회가 있어요. AES라고 미국 엔지니어 협회에서 1951년에 포노에 대한 이 커브에 대한 표준 권고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콜롬비아와 RCA 빅터는 당시 음반 시장 1위를 두고 각축을 벌이는 상태였어요. RCA는 몇 개의 중견 음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뉴 올소포닉이라는 커브를 사용했고요. 콜롬비아는 콜롬비아 자체의 콜롬비아 커브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음반 시장 1위인 콜롬비아를 기준으로 표준이 정해졌을 것 같은데요.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업계 2위지만 RCA는 당시에 진공관식 칼라 테레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엔지니어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시장과는 다르게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RCA 입김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던 거죠. 결국 RCA와 중견 음반사들이 사용하는 뉴 올소포닉을 기본으로 해서 NAB 커브, AES 커브, 콜롬비아 커브를 참고하는 선에서 표준 커브가 지정이 됩니다. 이 커브에 대한 지정 이름이 없다가 몇 년 지나서 RIAA, 미국 레코드 음반 산업 협회라는 이름의 규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55년에 음반 커브에 대한 공식적인 표준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커브 보정은 잠시 설명을 하면, 고음은 이 좁은 골을 넓혀서 수록을 하고 이걸 그대로 카트리지 재생을 한 다음에 증폭하는 과정에서 이걸 줄이게 되면 바늘로 긁으면서 생기는 마찰 노이즈를 현저히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LP의 고음은
상대적으로 잡음도 적고 음질이 좋습니다. 저음은 좀 복잡한데요. 이렇게 넓은 폭을 줄여서 새겼다가 이걸 다시 늘리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리아 보정인데요. SP판에, LP판에 공간은 적게 차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문제도 있어요. 당시에 LP나 SP판이 돌아갈 때 플래터 플레이어 회전이 품질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럼블이라고 아주 낮은 저음에 울컥울컥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같이 카트리지로 읽혀져서 저음을 좁혔으니까 늘리게 되면 이 럼블 요소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스피커 우퍼가 울컥울컥 하는 이런 럼블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럼블을 줄이기 위한 20이나 15Hz 이하의 아주 낮은 주파수를 커팅하는 럼블 필터라는 걸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하이엔드 턴테이블은 이 럼블을 현저히 낮췄기 때문에 하이엔드 포노 앰프에서는 럼블 필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그 당시의 기기에 따라서 포노 앰프의 기능들은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 1955년에 포노 커브, 다양했던 포노 커브가 하나로 규격이 정해져서 통일이 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